계속해서 학습활동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를 감상해보자. 이 시에서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는 식구를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농촌의 피폐해진 현실을 드러내는 식구.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 회관 옆. 회관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 술만 취하면 앰프 켜고 천둥산 박다제를 울고 넘는 이장.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마지막으로 난장난 비닐하우스, 이런 시어들이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는 식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시의 맥락을 고려하여 맥락, 다음 구절에서 청솔이 어떠한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 등치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이 더욱 못 감는다. 그러니까 이 청솔이 농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네요. 그 회관,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에 이제 막 그 푸른 소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 모습을 시인은 이제 황폐화되는 농촌의 현실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존재로 청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그러니까 이 소나무의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것을 푸른 숨결이 풀어내어진다라고 시인이 이제 형상화를 했는데요. 이제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이걸 사귀고 버텨내며 생명력을 발산하는 존재로 청소를 그렇게 그려내고 있네요.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사연의 그러나를 기준으로 시의 어조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평서형 종결 표현에서 명령형 종결 표현으로 변화를 줌으로써 담담한 어조에서 힘있는 어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어조는 이렇게 평서형 종결 표현에서 명령형 종결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담담한 것에서 힘있게 바뀌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또한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처음에는 그러나 앞부분에서는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분위기였다면 그러나 이후 부분은 의지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그려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년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적을 게 되게 많죠. 이 중에서 여러분 필요한 것만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희망의 노인은 아니거니와 라는 식구에서 화자는 나는 부질없고 허황된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닌 것을 강조하면서 까맣같이 얼어 죽는 엄혹한 새한, 겨울의 어떤 극심한 추위의 아침에도 동력에서는 해가 떠올라 꼭두선이 빛이 타오르듯이 황폐한 농촌의 현실에서도 청솔, 푸른 소나무와 같은 생명력과 의지만 있다면 결국에는 어둠을 이기고 희망의 날을 열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마지막 년에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학습활동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희의 그림 세안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과 시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청색 박스를 한번 읽어보면요. 세안도는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사제간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찾아온 제자에게 고마워서 준 선물 같은 그림입니다. 추운 계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겠구나 라고 하는 논어의 구절을 주제로 삼아
겨울 추위 속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청청하게 서 있는 모습을 화폭에 담아낸 세안도. 그래서 이 시와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안도에 어떠한 표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시와 그림 세안도는 공통적으로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소나무에 꿋꿋한 면모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비의 의리와 절개를 그린 세안도와 달리 이 시에서는 황폐화된 농촌의 모습과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농민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왜 고재종 시인은 이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라는 그림을 차용하여 이 시를 창작했고 그럼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요. 자, 힘겨운 유배 생활을 의연하게 견뎌내는 정결한 지조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선비의 절개를 형상화한 그림 세안도를 차용함으로써 이제 고재종 시인은 힘겨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부각하는 어떤 효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의 라는 그림 속에 담긴 어떤 그런 뭐 지조, 의리, 꿋꿋함 어떤 그런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같은 정신을 드러내는 시를 창작함으로써 이제 그 추사 김정희의 그림 속에 들어있었던 그런 의도나 어떤 의지가 내 시작품에도 동일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그 의지가 부각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얻어지게 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로 3번 가지요. 가로 1과 가로 2의 활동을 바탕으로 인접 분야로서 그림과 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그림과 시는 모두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는 예술이죠. 그래서 소재나 주제의 측면에서 연관성을 보이고 때로는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때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보기는 이 시가 창작될 무렵에 농가 인구 변화와 농가 부채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래요. 이를 바탕으로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탕으로 이 시가 사회 문화 현상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문학과 사회적 현상의 관련성을 살피도록 유도하는 독서 감상에 대한 학습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기의 자료를 통해 농촌의 상황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 전체 인구는 늘어가는데 농가 인구는 느나요, 줄어드나요? 오히려 그렇죠? 줄어들고 있어요. 농가 부채는 다른 말로 빚이죠, 빚. 자, 빚이 어때요?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빚이 늘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농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람도 줄어들어 점차 퇴락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시에서는 이처럼 실제 어떤 사회의 모습인 황폐해지는 농촌의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허구적인 어떤 형상화인 문학 작품이 이제 사회를 그리고는 있지만 이런 어떤 문학이 도대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 시가 힘겨운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극복하고자 한 점에서 사회의 부정적 상황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해요.
그리고 이걸 읽은 독자들은 아, 농촌이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농촌이 청소를 바라보며 이겨내려고 하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억지로 이제 주입받는 게 아니라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라는 어떤 의의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넛지라고 해야 되나요? 부드럽게 어떤 현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함께 문제의식을 같이 공감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를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제 문학의 어떤 기능,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학습 활동이 마쳐지고요. 이제 세안도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제 읽어드리면서 핵심 내용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요, 유배 생활의 고난을 의연하게 견뎌낸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인 세한도를 핵심 모티브로 하여 가난한 농촌 마을이 겪는 세한, 추운 겨울의 풍경을 형상화한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에서는 매우 심한 한겨울의 추위처럼 어려운 농촌 현실을 제시한 후에 이를 이겨내려는 희망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 회관은 가난하고 소외된 농촌 마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러한 농촌의 현실은 그 회관의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과 난장난 비닐하우스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을 회관 옆에 꼿꼿하게 서 있는 청솔은 난장난 비닐하우스를 일으켜 세우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즉,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의 처지에 있는 농촌의 비애를 노려하면서도 청솔과 꼭두선이 빛, 그러니까 푸른 빛과 붉은 빛을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와 희망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 시인은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공감과 일체화를 높이고 있으며 명령적 어조를 통해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적 자세를 드러내는 표현상의 특징이 보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각적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의인법이라는 표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명령적 어조라는 표현상의 특징을 활용하여서 이제 이 어떤 어두운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는 시적 화자의 어떤 의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김정희의 그림 세안도에 나타난 고독하고 정결한 선비의 자세를 서정시로 변형하였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두 작품의 상호소통을 통한 창의적인 생성이 실현된 건데요. 이 시를 통해 우리는 미술 분야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매체 변형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매체 변형의 사례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 혹시 김소월의 산유화라고 하는 시를 아시나요? 그 시는 이제 1946년에 가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김소월의 산유화가 어떻게 노래로 불려졌는지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고요. 자, 김훈의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소설은요. 이제 추후에 이제 영화로도 제작이 됐죠. 실제 거기 남자 주인공은 그 남한산성 찍으면서 엄청 추웠다고 한 그런 인터뷰 후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소설이 영화로 이렇게 변형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 갈래, 성격, 제재, 주제 살펴보시고요. 자, 특징입니다. 김정희의 세안도를 차용하였고요. 청솔, 푸른 소나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와 희망을 나타냈고 마지막으로 색채 이미지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